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한영민 어학원에서 1타 강사시죠. 열심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민택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은 저는 서울외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이 한영민 어학원에서 5년째 강의 중인 임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대 졸업 후에 바로 이 강사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주말에 강의를 시작했고요. 어떻게 한영민 원장님하고 뭐 인연이 좀 돼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영민 어학원은 원래부터도 사실 통역대학원 입시에서 잘 알려져 있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저에게 온 건 제가 원장님 밑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이랑은 사실 한 10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때 처음에 원장님한테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저는 통역대학원도 원장님 때문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통역대학원 가겠다라는 것도 원장님 덕분에 이제 그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어서 본인에게 이 통역사의 꿈을 키워준 분 밑에서 이제 또 강사 생활 시작했다는 게 참 좀 의미가 남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 강의를 시작을 하셨지만 처음에 통대를 내가 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전공도 영어 관련된 건 아니고요. 또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해외에 나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 공부를 막연하게, 제 전공은 경영학과였는데 그냥 취업을 위해서 영어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처음 영어학원을 공부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동네 학원을 다닐 때 저를 가르쳐준 또 제가 잘 따랐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통역대학원을 강의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치고 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추천해 준 게 이제 경제학 책 하나랑 그리고 한영민 어학원을 가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영민 원장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좋은 곳 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매일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때 첫 수업이 7시 20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이 너무 영어를 잘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뭔가 통역대학원을 나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통역대학원에 가면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통대 진학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아예 애초에는 사실 꿈을 꾸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장님도 제가 이렇게 오래 공부할 줄은 몰랐으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점점 통역대학원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통대를 또 가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통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처음에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영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예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저희 학원에서도 막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걸 강조하는데, 일기를 썼을 때도 영어 일기를요? 네, 영어 일기를 매일매일 전체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영민 어학원에서 일기를 가장 많이 쓴 학생일 거예요. 모범 학생? 근데 뭐 제가 모범이 아니라 저보다 다들 뛰어나셔서 빨리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겸손까지? 계속 암기하고,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공부해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제 뽑아서 강의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뭐 받아쓰기 하고 수업 듣고 나서 단어 정리하고 암기 문장 외우고, 그 다음에 혼자 중얼거리는 거 매일 30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다 글 쓰고 이런 거 자체를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생활화되면서 내가 전에 못했던 말도 늘고 전에 쓰지 못했던 글들도 쓸 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영어에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영어 실력이 통대에 가기 위해서 거의 80% 가까이 영어 실력이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쏟았고요. 마지막 입시는 이제 입시 요강에 따라서 공부하고 이제 통역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지막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들어도 여느 통대 입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요. 네. 영어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뭐 테크닉 같은 부분보다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여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많이 제자를 배출하셨겠지만 선생님 본인도 통대생이셨거든요. 네. 통대 다닐 때 좀 뭐가 좀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일단 좀 힘들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천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자취를 한 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올라가면서 같은 동기 형이랑 같이 투룸에서 살게 됐었는데요. 학교 앞에 살게 됐었는데 근데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사실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스터디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대생분들이 지금 학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너무 공부 시간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우리가 비교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비교하는 게 절대 하지 말라고 통대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통역대학원 자체가. 비교가 되죠. 맞죠.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통역을 나도 듣고 다 똑같은 걸 누구나 듣고 서로 크리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될까. 근데 사실 저는 입시 기간이 너무 입시라고 하기 뭐 영어 배우는 것까지 기간이 너무 20대를 다 바쳤기 때문에 사실상 통역대학원 가서는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데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을 보면서도 저는 너무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상 너무 행복하게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학교 생활도 사실상 불안감을 가진 입시생보다는 훨씬 더 마음은 좋았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실질적인 내 커리어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사실상 입시 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재밌던 기억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통대 출신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통대 강의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커리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강의를 정말 하고 싶다,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제가 통대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주말 일요일날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는 거의 매력이 제가 너무나 모든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학생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나도 그 시점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몰랐던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제가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나 같은 국내파도 해냈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통역 공부가 아니어도 통역대학원이 아니어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영어도 저도 정말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진짜네 이렇게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그 희열이 너무 좋았던 것 본인이 산 증인이시네요. 자, 그러면 통대 강사에게 직접 듣는 통대 공부 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통대 입학하셨고 영어를 배운 산 증인이시니까 좀 진솔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실력을 조금 판단하는 눈이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정확해지는 거를 가장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지금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막상 정말 전문가를 만나고 저도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수님들을 뵙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구나 라고 느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요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시다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반배치고사를 보시고 결과를 받고 사실상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저희 학원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반이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본인이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뭐 어느 다른 학원 가도 뭐 이렇진 않은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어느 정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바탕이 돼서 그걸 이해한 상황에서 좀 더 숙달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과목 뭐 유튜브니까 그냥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상 저희 지금 학원 과정이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제 수업과 원장님 수업이 이제 기본 토대로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원장님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못했던 강의들을 조금 더 나눠서 하기 위해서 저는 원장님보다 사이마다 반을 하나씩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조금 더 너무 난이도가 확 뛰는 느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같은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 제가 이럴 때 왜 몰라서 이걸 설명하는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강의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맨 아래 기초반은 그냥 아예 저희 학원에서는 SF, Start Off라고 하는 가장 시작 출발점 반인데요. 그게 SF고. SF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 동사 이런 것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대충 단어는 던질 수 있는데 문장 연결하는 게 힘들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강의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 원장님 이제 SO 반은 이제 쭉 그런 것들을 좀 더 숙달하고 원장님 기본적으로 과정들을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근데 비슷하게 말하는 걸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SO2 정도 단계까지는 미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한 3, 4학년 근데 요새 초등학생들 한국 초등학생들만 봐도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미국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 많은 분들 한국에 일반적으로 그냥 회화를 하고 싶은 분들의 니즈는 거의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희가 가장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 위에 반이 이제 제가 IM, Intermediate이라고 해서 중급 반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영어 신문을 읽어 들어가는 반이에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기사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런 단어를 이런 뉘앙스 때문에 썼다. 근데 여기서도 저도 최근에도 제가 특강도 하기도 했지만 독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해서 조금 더 꼼꼼한 해석을 하고 있는 반이에요. 그것도 그냥 중요하죠. 직역만 하는 습관이 아니라 얘가 이 사람이 이 필자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단어를 왜 골랐고 이 단어를 골라서 주고 싶은 뉘앙스가 뭔지 리스닝과 리딩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리스닝은 이제 미국 성인들이 에피소드, 우리나라로 치면 라디오 사연 같은 거 이런 보낸 거를 듣고 선생님, 통대 준비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선생님도 그런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저 얼마나 공부하면 통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할 거예요. 그런 질문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한 달에서 10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서 10년 걸립니다라는 말 자체를 딱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학원에서 정말 10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있으면서 저는 몇 년에서도 안 되시는 분도 봤고요. 단 몇 달만 해서도 합격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차이가 이분이 학원에서만 몇 달 했지 사실상 실제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진짜 충분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향후 선생님의 포부, 꿈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학원의 방법, 저희 공부법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앞길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학생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더 좋은 강의, 더 효율적인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스피치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이 보면서 쉴 때는 거의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어떤 말이 와닿을까? 이렇게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제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오랜만에 감동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잠재적인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말씀 보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채널에서 저는 이렇게 통역사분들의 이제 일상
그리고 그런 커리어적인 거를 저도 많이 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제 잠재 수강생 분들께는 사실 영어 공부는 사실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니까 한번 믿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서 됐다니까 좀 확실히 되나 보다 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 주실 분들께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 와서 저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게 될 거니까 그건 각오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